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자, 모집단과요, 표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 100만 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낸다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까다롭죠. 그 중에서 100개만 끄집어내 가지고서 평균을 구한다. 아주 손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0개라고 하는 거 몇 개를 뽑는다라고 하는데 샘플링 한다, 표본이다 라고 용어를 씁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자 원래 집단, 모 집단의 데이터를요. 자, 거꾸로 예측하는 거,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표본의 크기다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럴 때 우리 용어 정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 우리가 사용했던 평균의 의미를 이제는요. 자, 모자를 붙여서 음마 집단인가요? 자, 원래 집단의 자, 평균이다라고 해서 모평균.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자, M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했었죠. mean value initial입니다. 자, expectation of x는 똑같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variation. 자, 모분산, 은요 시그마 제곱으로 보통 표현해 왔었죠. 자, 그렇게 해서 자, 표본을 한 100개 정도 뽑았다라 합시다. 그것의 평균이 있겠죠? x바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과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모 평균은 m으로 썼었고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썼군요. 자, 그리고 분산도 좀 다르게 썼네요. S제곱. 내가 회색으로 표현했는데,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들에서는 이런 공식이 적혀 있는데, 거진 사용되지 않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표본을 뽑았을 때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죠? 자, 이름이 좀 복잡해졌어요. 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론이 아닙니다. 본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나중에요, 얘네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집단을 추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표본의 데이터들의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누적된 데이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책에서도 별 표현을 잘 안 해주는 건데, 자, 이것을 내가 x바라고 조금 전에 했었죠? 평균을 하나 내봤어요. 또 뽑아가지고서 x2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는 일은 없겠지만, 자, 이렇게 뽑는다라고 상상했을 때, 우리는 이 x바들의 관계에 관심을 일단 집중시켜 볼 겁니다. 이 x바들의 분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자, 요 x의 분포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모집단의 분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새로운 거, x바가 뭐였었죠? 표본 평균이었는데, 그 표본 평균의 분포에 관심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 x바들의 분포 말이에요. 자, 걔네들의,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옳게 지금 적힌 게 거예요. 표본 평균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본 겁니다. 자,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이 x바였었잖아요. 그것의 expectation,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계산 결과는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일단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역시요,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 즉요, x바를 여러 번 뽑는 일은 없는데, 우리는 이 분포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거꾸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x바들에 대한 분포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걔네들의 분포에서의 얘네의 평균, x바의 평균은 자, 과연 모평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심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x바의 분산과 모 분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것은요, 모 평균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군요. 자, 뒷단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자, 모집단의 분포가 자, 그런데 한번 평균을 냈어요. 몇 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을 냈고 또 평균을 또 냈었거든요. 자, 평균 낸 것들의 분포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분포는요, 아주
고른 분포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들쑥날쑥 한다 할지라도 한 번 걸러서 평균을 냈고 또 걸러서 평균을 냈어요. 평균의 평균이기 때문에 자, 분포가 조금 고르다. 다시 말해서 분포가 평균 쪽에 쏠려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 쪽에 쏠려 있으려면 분포가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해야 될 겁니다. 이 바깥쪽의 데이터는 적고 이 가운데 쪽에 데이터가 몰려 있다. 즉 이 평균 쪽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지워보면 될까요? 쭉 지워 놓을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의미만 살펴볼 거니까.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 x바에 대한, x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x바의 평균은 결론적으로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 더 평균에 가까이 가 있는 어떤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분산도 그럼 어떻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요. 자, x바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거고 조금 완만한 분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x에 대한 분포고 이건 x바에 대한 분포죠. 좀 더 날씬한 분포일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평균의 위치는 자, 이렇게 평균의 위치는 자, 여기 있다면 자, 평균의 위치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선을 그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중앙에 이 평균 위치 똑같이 m이다 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자, 평균을 낸 것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분포이기 때문에 자, 가운데 더 쏠려 있는 분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 이 간격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작으냐라면요.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준 것만큼 분산이 계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군요. 자, 이 그림 잠깐 옮겨 놓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면, 자, 이 표본의 분포 아닙니다. 표본 평균들의 분포입니다. 이 표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분포가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공식들은 그럼 어떻게 이끌어내어지느냐? 우리가 이 공식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공식을 유출은 해내는 과정에도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데이터를 뽑은 추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놓은 복원 추출이라는 과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것이고요. 비복원 추출이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이 공식이 좀 더 복잡하겠죠.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 출구 조사를 했어요. 난 2번 찍었다 또는 3번 찍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보고 자, 우리 데이터 조사 다 끝났으니까 이 개표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또 다시 들여보낸 다음에 다시 또 뽑거나 하지 않죠. 다시 보내놓고서는 다시 뽑는 것은 보건 추출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통계 계산에서는 보건 추출의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보건 추출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보건 추출의 데이터의 계산값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근사값 계산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서 설명 잠깐 해볼게요. 한 개의 공을 자, 이 네 개 중에서 네 개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자, 여기 데이터가 어쨌거나 네 개 중에서요. 공에 적힌 x의 분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평균 등을요. 자, 그럼 네 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1이 뽑혀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당연히 4분의 1이라고 대답하겠네요. 자, 여기도 4분의 1, 다 4분의 1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균 계산할 줄 압니다. 네,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요, m. 자, 평균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래서 기대값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 확률을 곱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계산했었죠. 자,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1과 같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 계산해서 계산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그냥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5 이렇게 되어집니까? 자, 그리고 분산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의 평균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4분의 1은 다 똑같으니까 1제곱 곱하기 4분의 1, 2제곱 곱하기 4분의 1. 자, 이와 같은 계산을 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4분의 얼마? 30 정도 되겠네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자, 분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데 왜 설명 계속하고 있을까요? 뭔가 관련성이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는 분산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빼기에 4분의 25. 그래서 드디어 계산 분산까지 계산되었습니다. 4분의 5라고요.
자, 이 계산하고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건데, 자, 모집단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세지 않았나? 이거 까먹었다 합시다. 자, 까먹었고, 이게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데이터, 이게 평균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자, 2개까지만 표본으로서 조사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1을 뽑아 쓸 수도 있고, 2를 뽑아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x바의 분포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입니다. 평균이 1이겠고요. 1.5 되어지겠죠. 이것 두 개의 평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 두 개의.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뽑았는데 그것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지지요. 2.5도 되겠고, 3. 자, 뭐 마저 적어 보겠습니다. 2.5, 그리고 3, 3.5. 그리고, 2.5, 3.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적어 봤는데, 자, 우리는 이 X바들, 이 파란색으로 적힌 이것이 X바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포를 새롭게 생각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X바에 대한 분포로.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지금 바뀐 겁니다. 위에는 X가 확률 변수였는데 이번에는 X바의 분포라 했기 때문에 X바가 확률 변수인 겁니다. 자, 이렇게 X바에 대한 1이라는 값이 뽑혀나올 확률을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요. 자, 쭉 보세요. 16개 있는데 그 중에서 1이라는 것이 뽑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6분의 1, 16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겠죠. 자, 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16분의 다시 3이라고요. 16분의 2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답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포를 지금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계산을 위해서 우리는 자, 뭐라고 써봅니까? expectation of x bar라는 걸 써보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아래에 있는 자, 이 값들을 곱하는 과정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조금 내가 계산을 이미 해놔 볼게요. 자, 1 곱하기 16분의 1이고 규칙이 지금 따로 없습니다. 1.5 곱하기 16분의 2요. 더하기 2 곱하기 16분의 3 이런 식으로요. 쭉 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나요? 그쵸. 자, 4 곱하기 16분의 1까지 가지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요. 자, 또 계산해보면, 자, 4 곱하기 5, 이 계산 너무 복잡해서 내가 계산해 놓은 걸로 적어 놓을게요. 2분의 5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뭔가 반가운 거 없습니까? 요 2분의 5하고요. 요 2분의 5 같다. 이게 뭐냐? 그쵸? 자, 모집단의 평균을 낸 거하고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낸 거하고가 같더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증명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보여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자, 우리는요. x바에 대해서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보려고 할 겁니다. 1제곱에 16분의 1. 또 이것도 이 계산 더 복잡해요. 그죠? 16분의 2 플러스 2제곱. 이것도 내가 계산해 놓은 걸 가지고서 적어 놓을게요. 자, 4제곱.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었냐면 8분의 55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바의 제곱에 빼기에 바를 붙여야 되는데, 자, 2의 x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계산을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더라요? 자, 이것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8분의 55에서 4분의 25. 그러니까 8분의 50을 뺀 거죠. 결국에는 얼마가 나와집니까? 8분의 5가 나와지더라고요. 자, 이 계산 결과는 또 무엇이냐면은, 자, 요 분산 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2를 나눈 것과 같다. 즉요, 자, 분산에다가 개수, 표본의 크기를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자,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배차 정리했고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배차 정리했고요. 이 가운데가 도대체 뭡니까? 자, 여기서요, 어떤 데이터를, 자, 얘네의 분산을 계산했다라 할 때의 그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오차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n-1로서 계산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걸 우리가 증명해서 지금 이유를 고등학생들의 설명하기는 좀 까다롭고요.
말을 해명을 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얘네의 분산을 계산해가지고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얘네 평균을 못 구하는데 분산을 어떻게 구하겠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분산을 활용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모집단의 분산과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줄어드는 오차가 된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공식이긴 하지만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용어를 한번 잘 살펴주길 바랍니다.